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면입니다. 대단히 반갑죠? 자, 이번 시간부터 함수의 극한 처음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요. 우선 요거 하셔야 돼요. 무한대. 요 무한대랑 상대적으로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한대랑 반대말 비슷한 거. 무한? 이거 대니까. 무한 특대냐? 뭐냐? 무한 뭐냐? 무한소. 이거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지? 무한대를 먼저 정의해 드릴게요. 무한대가 뭐냐면요. 무한대가 뭘까요? 무한대라는 것은 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메비우스의 띠라고 알죠? 종이 잘라가지고 하나 뒤집어서 붙인 거.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걸 무한대라고 하는데 무한대의 정의는 노트해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 그래요. ing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뭐냐 그러면 진짜 큰 수요 그러면 안 돼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무한대는 수나 값이 아닙니다. 한없이 큰 수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죠. 또 값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나 값이란 말이 들어가면 수라는 거는 수직선에 어디엔가는 찍혀있는 하나의 점이지. 맞아 안 맞아? 무한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K라고 하면요. K는 0이 아닌 상수입니다. 맞춰보세요. 자,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뭘까? 잘 생각해봐. 이쪽은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겠죠. 갑자기 이게 어떤 수가 되진 않겠죠. 이해가죠? 지렁이 아시죠? 길이가 한없이 늘어나는 지렁이가 있어요. 걔한테 한 1cm 오려내봐. 역시 계속 늘어나죠.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 수가 아니란 증거죠. 맞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수는요. 그 수에다가 K를 더하거나 빼면 숫자가 달라지죠. 그러나 무한대는 상수를 더하거나 빼봤자 계속 무한대라는 거지. 맞지? 수가 아니란 증거예요. 이게. 맞아 안 맞아? 하나 더 할게요.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를 이해하시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상수 뭘까요? 무한대 곱하기 3. 무한대겠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지렁이 두 마리 이어보세요. 오, 롱지렁이죠. 역시 무한대입니다. 이것도 무한대고요. 이건 뭘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뭘까요? 이게 숫자 같으면 100 빼기 100 그러면 딱 제로죠. 맞아 안 맞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건 상태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지렁이냐에 따라 틀려. 뭔지 알겠죠? 요거는 알 수 없어. 이거는 확실하게 무한대라는 거 알겠죠? 지렁이 두 마리 이으면요, 맞죠? 그러나 이런 거는 빼게 되면 뭐가 뭔지 이건 알기 어렵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부정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배우게 됩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건 일단 빼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오케이? 이건 뭘까요? 맞춰보세요. 상수분의 무한대 뭘까요? 2분의 무한대, 3분의 무한대. 길이가 한없이 늘어나는 지렁이를 반으로 쪼개. 그래도 그 반토막도 뭐야? 무한대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알겠습니까? 이것도 무한대요. 아하, 무한대를 반으로 쪼개도 무한대가 된다는 거. 신기하죠? 일반적인 수는 K로 나누면 수가 달라지죠? 무한대는 안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 여러분, 무한대분의 상수는 뭘까요? 무한대분의 상수. 잘 생각해 보세요. 분자는 머물러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져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어지죠. 거의 없어집니다.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내가 너희들한테 빵을 하나 주면서 야 1억분의 1만 먹어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1억분의 1만 먹어. 먹지 말라는 얘기죠. 1억분의 1은 거의 0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것은 상수를 무한히 갈아서 그거 한 조각이기 때문에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일단 무한대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가 먼저 잡혀 있어야 지금 이 단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한대라는 거의 개념은 수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알았지? 수나 값이 될 수 없다. 직관적인 이해 무한대에 상수를 더하거나 빼면 계속 무한대 맞죠?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게 돼도 무한대. 무한대끼리 더하면 무한대. 무한대끼리 빼면 알 수 없고요. 자, 무한대를 상수로 나누게 되면 계속 무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까워지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무한소 할게요. 무한소. 자, 무한대랑 상대적으로 무한소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한대는요, 이렇게 우주 같은 걸 생각하면 돼. 계속 퍼지는 거, 계속 한없이 큰 거. 근데 무한소는 그 반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 뭐 아메바의 발톱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무한소의 개념인데, 무한소는 그냥 0이라고 씁니다. 무한소는 어떤 상태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무한소는 한없이 줄어드는 거죠. 한없이 줄어들어 0에 가까워지는 걸 무한소라 그래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수렴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거의 0이 되죠. 맞죠? 그래서 한없이 줄어들어서 0에 수렴하는 것을 무한소라고 하는데 0하고는 약간 틀려요. 수학에서 0 그러면 그냥 완전히 비어있는 게 0이고요. 무한소는 딱 0을 뜻하진 않아. 그렇지만 거의 0이죠. 오케이? 참고로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항이 1분의 1이야. 맞춰보세요.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셋째 항이 3분의 1입니다. 4분의 1. 계속 가다 보면 뭐 나와? 계속 가다 보면 아까 1억분의 1 나오죠. 이거 계속 가다 보면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게 무한소의 개념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거 딱 0이 되진 않죠. 맞아 안 맞아? 딱 0이 되진 않지만 거의 0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무한소다. 알겠느냐? 자, 그럼 또 무한소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잘 봐요. 무한소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여러분, 무한소에다가 더하기 빼기 상수하면 뭐가 될까? 무한소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더하기 빼기 상수 뭐예요? 더하기 빼기 상수 그대로 나오죠. 맞죠? 알겠습니까? 자, 무한소 곱하기 상수 뭘까요? 여기는 상수야, 3. 근데 앞에가 거의 0에 가까워져. 두 개 곱하면 뭐에 가까워질까요? 0. 무한소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상수분의 0은 얼마일까요? 무한소. 자, 분모는 상수인데 분자는 거의 없어. 그럼 뭐예요? 0이고요. 0이고. 이거 조심해라.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거다. 0분의 상수는 뭘까요? 분자는 고정된 값인데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자,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전체는 어떻게 되죠? 한없이 커지게 된다. 뭐가 될 것 같아요?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전체는 한없이 커지겠죠. 또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커지는 건 알죠. 이게 무한대의 개념이라고. 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잘 봐요. 0.1분의 1이 얼마야? 0.1분의 1이 얼마냐고? 10이죠. 0.01분의 1은 얼마예요? 100이죠. 0.001분의 1은 얼마예요? 1000이죠. 분자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계속 줄어들어서 무한소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거 계속 가다 보면 0.000001분의 1은 뭐 겁나게 큰 수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분모가 0에 가까워질수록 전체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게 이 뜻이라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에 간다. 됐나요? 일단 이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한대, 무한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극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고개 들어. 자, 무한대의 정의가 뭐예요? 시작.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다. 값이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수가 아니다. 알았지? 따라서 무한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면 무한대. 상수를 곱해도 무한대가 되고요. 상수분의 무한대,
2분의 무한대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 0에 가까워진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무한소는 한없이 줄어들어서 0에 거의 수렴하는 것을 무한소라고 하는데 무한대하고는 역수관계 비슷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한소에다 상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 더하기 빼기 상수가 나오죠. 무한대 무한소의 상수를 곱하면 0 무한소가 되고요. 무한소 나누기 상수는 상수분의 무한소는 0. 그 다음에 0분의 상수는 무한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이제 도대체 함수의 극한이 뭐냐 이거죠. 잘 들어. 수원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하고요. 수투나 미통계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은요. 도구가 틀려요. 수열의 극한은 뭐니 이거? 망원경을 사용한다. 반면에 함수의 극한은 망원경 말고 뭐? 망원경이 멀리 보는 도구잖아요. 그죠? 망원경 말고 뭐? 자세히 들여다보는 도구가 뭐예요? 현미경이에요. 잘하셨어요. 현미경을 사용하는 거거든. 수열의 극한은요. 수열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 수열이 어디로 가는지를 망원경으로 쭉 관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1, A2 이렇게 수열이 나갈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되느냐. 이게 기호로 뭐냐면 리미트,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개념 배우셨죠? n이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야. 이 숫자가 무한히 커질 때 an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개념이고요. 함수의 극한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라고 써.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가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관찰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다시 합니다. 수열의 극한은 수열이 쭉 나가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콜럼버스 정신. 뭔지 알겠죠? 콜럼버스가 이렇게 배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니까 아메리카 하면 된단 말이야.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 그지? 근데 함수의 극한은 그게 아니고요. a에 한없이 x가 가까워질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y는 fx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x는 a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a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뭔지만 내가 정의해주면 네가 이 부분을 200만 배 확대해서 이걸 들여다보면 되는 거야. 돋보기 이거 뭐야 이거? 돋보기 현미경 알겠지? 요 점을 들여다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됐나요? 그럼 여기서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뭐냐? 자, 수직선에서 a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이 정확하게 a라면요. 그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죠.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a 빼기 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 빼기 0에서 이게 바로 무한소의 개념이에요. a보다 미세하게 작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참고로 이걸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쪽에서 오는 게 있죠. 이쪽에서 오는 거는 a보다 미세하게 크죠. 맞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a 더하기 0이라고 해서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x가 a 빼기 제로, 즉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게 있고요. x가 a 플러스 제로, 즉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a 빼기 제로로 가까워질 때 fx 하고요. 리미트 x가
a 더하기 제로로 가까워질 때 fx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판정할 수 있고 참고로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일치할 때 즉 fx의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때도 3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도 이게 3에 가까워지면 이것이 3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걸 읽는 방법이에요. 자, 책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괄호 1번 함수의 극한. y는 fx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었죠? 자, 이때 그러면 함수의 수렴이라는 것은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면 그때 그걸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알파라고 쓰고 수렴이라고 읽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이 등호 표시를 할 때는 수렴할 때 등호라고 씁니다. 자, 이때 그럼 또 좌극한과 우극한은 뭐냐?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는데 좌극한은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로 이렇게 표시하죠. 리미트 x가 a 빼기 제로로 갈 때 fx. 알겠지? 우극한은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로 리미트 x가 a 더하기 제로로 갈 때 fx라고 씁니다. 됐나요?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그 동그라미 1번이 좌극한이에요. 조그마한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x가 a의 왼쪽에서 따라오고 있죠? 그 그림,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좌극한이고요. 오른쪽에서 따라오는 거,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날 때, 자,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 좌극한도 알파고 우극한도 알파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라고 하죠. 자, 내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 이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반드시 그려놓으세요. 자, y는 fx를 내가 세 가지 타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쭉 이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자, 이때 다음 네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째는 f1이고요. 이건 x가 1 빼기 제로로 갈 때 fx니까 x는 1에서의 좌극한이죠. 이게 좌극한이라는 거다. 이건 함수값이고요. 무슨 극한이에요? 우극한이죠. 맞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좌극한, 우극한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건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맞죠? 자, 이것들 한번 조사해보자. 잘 들어. 우선 F1은 얼마니? 그림에서. 이거 F1. 이거 누구나 아는 거죠? F1. 1,2 지나니까 이거 무조건 2예요. 맞아, 안 맞아? 맞죠? 두 번째. X가 1 빼기 제로로 가까이 갈 때 FX라는 것은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올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알아듣겠어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FX가. 2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거랑 다를 이유가 없죠. 2예요. 그 다음 이번엔 우극한인데 x가 1 더하기 제로로 와우 이제 이번엔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맞죠?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이게 x는 1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건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건 전부 다 얼마가 되고 있어요? 전부 다 2가 되고 있죠? 맞나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2예요. 자, 따져보니까 이거 두 개 같죠? 맞죠?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얘는 얼마라고 하는 거야?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한다는 것은 x는 1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올 때하고 오른쪽에서 올 때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죠. 이걸 수렴이라고 읽습니다. 2에 수렴한다. 알았지?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에서요. F1은 얼마예요?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색깔 들어있잖아. F1은 얼마니?
3이죠. 1,3을 지나니까. 자, 두 번째 1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1에서의 좌극한 2에 가까워지죠? 맞죠? 세 번째 1에서의 우극한은요? 1의 오른쪽에서 오면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죠? 자, 둘이 같아 안 같아? 둘이 같지 않죠. 같지 않다는 것은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요. 맞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극한 값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없다 하시면 돼요. 2 또는 3 그러면 큰일 난다. 되었느냐?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F1 얼마예요? F1. 1이죠. 1. 맞죠? 1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1에서의 좌극한 2지. 맞지? 1에서의 우극한은요? 역시 2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얘네들이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러면 맨 마지막 거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죠. 얼마에 수렴한다고요? 2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참고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다음 단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의 경우는 함수값은 얼마예요?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맞죠? 하지만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극한값은 2죠. 그러니까 함수값도 1 존재하고요. 극한값도 2로서 존재하지만 얘네들이가 같진 않죠. 지금 빵꾸나 있잖아요. 맞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참고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때는 이런 걸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이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별로 필요 없는 설명이고요. 참고로 나중에 복습할 때만 사용하세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함수의 극한이 뭘 묻는지 알겠죠? 수열의 극한은 수열을 계속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수열이 어디로 가는가를 찾는 것이라면 함수의 극한은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요. x는 1에서 이 그래프들을 누가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가예요. 오케이? 이때 함수값이라는 건 딱 그 점에 대한 y값을 말하는 거고 극한값이라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그죠? 이쪽에서 오는 게 뭐예요? 좌극한. 이쪽이 우극한 맞죠? 그리고 좌와 우가 다르면 그냥 극한값은 없는 거고요. 좌와 우가 같아지면 그때는 극한이 있는 거고. 이것만 볼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가서 퀘스천 1-1번 보자. 실전 문제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때 다음 중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골라봐라. 1번 기억번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죠. 마이너스 2의 좌극한 얼마예요? 그림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좌극한 얼마예요? 0이죠.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올 때 0에 가까워지죠. 맞죠? 마이너스 2의 우극한도 뭐예요? 0이죠. 맞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0에 가까워지므로 얼마라고 하면 돼요? 그냥 0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얼마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요. 이거에 대한 y값은 1에 가까워지죠. 맞나요? 좌극한은 1입니다. 그런데 우극한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y값이 0에 가까워지죠. 함수값을 보란 말이에요. y값. 알겠나요? 앞으로 나오는 값자 붙은 건 다 y값이에요. 됐나요? 좌극한 값은 1이고요. 우극한의 값은 0이죠. 맞죠?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틀려?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게 이렇게 될 때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긋나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없다예요. 자, 디귿번 x가 0으로 갈 때 fx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좀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0의 좌극한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씁니다. 0에 대해서는 0 빼기 0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0의 우극한 어떻게 쓰냐면요. 리미트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fx라고 씁니다. 됐냐?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0의 좌극한 뭘까요? 0의 좌극한. 잘 보세요. 0의 좌극한. 그림을 봐. x가 0의 왼쪽에서 이렇게 오면요.
그때 y 값은 어디로 가고 있죠? 자, x가 0의 왼쪽에서 오면 그때 y 값 쭉 따라가 봐. y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y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죠.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죠. 맞아 안 맞아? 이게 뭐예요? 그게 무한대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극한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무한대의 개념이죠. 되었나요? 반면에 0에서의 우극한, 0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x가 따라올 때 y는 어디로 가까워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없이 내려가고 있죠. 맞아 안 맞아? 맞죠? 0의 우극한 뭐니? 한없이 내려간다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되었나요? 이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숫자 아니고요. 그렇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전혀 안 같은 거죠.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이게 무한대여도 같은 거 아닙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나요? 디귿번도 없다죠. 되게 재밌죠? 네가 0에 딱 서 있다가요. 0보다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0보다 한 발짝만 왼쪽으로 미끄덩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죠? 어쨌든 0에서 좌극한 우극한 완전 다르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완전 다르죠. 자, 네 번째 리을번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빵꾸 났네요. 2에서 빵꾸 났죠? 그러니까 극한값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 x가 잘 들어.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2를 보시면 안 돼요. 2의 주변을 보셔야 돼요. 빵꾸 났건 안 났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x가 2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오면 극한은 어떻게 되죠? 좌극한 1이죠. 하지만 2의 우극한도 역시 얼마예요? 1이죠. 맞아 안 맞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짐으로 맞죠?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이거 그냥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되었나요? 따라서 극한이 존재하는 것은 기역번, 리을번입니다. 잘 보시면요. 마이너스 2에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고 있고요. x는 2에서도 좌우가 같아집니다만 마이너스 1과 0에서는 좌우가 같아지질 않죠. 알겠나요? 이제 좀 뭔지 알겠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지면 된다. 알겠지? 함수값은요. 그건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은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제 2페이지 볼까요? 자, 2페이지 보시면요. 함수의 발산 추가적으로 하나 나와 있죠. 이 발산이라는 거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 발산이라는 것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죠. 좀 전에 그림이 이게 있었죠.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 있었죠. 이렇게. 이런 게 발산하는 거예요. 됐나요? 거기 나와 있죠.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리미트 x가 무한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 발산이라고 합니다. 계속 퍼지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네모 2번 있죠.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 괄호 1번 극한값의 기본 성질. 자, 이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은 전체에다 괄호치고 수열의 극한이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이 성질이 그 수원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괄호 1번 극한값의 기본 성질인데 이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동그라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동그라미. 뭐 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뭐 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죠.
극한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 숫자를 딱 주면 이건 수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에 수렴할 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사용하며 이거의 내용은 뭐냐면요.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리미트 기호는 분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을 담고 있다.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fx는요. 이 리미트가 안으로 분배가 돼요. 이 리미트 x가 a로 간다가 이걸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분배가 되면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대로 따면 k 알파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fx하고 gx가 모두 a에서 알파하고 베타로 수렴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덧셈에 대해서도 리미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분배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리미트 fx 뿌라마 리미트 gx가 되면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책에다 요것만 노트해 놓으시면 돼요. 수렴할 때 이렇게 리미트가 파고드는 거. 자, 이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곱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미트가 이렇게 파고들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리미트 fx하고 곱하기 리미트 gx가 됐잖아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미트가 파고든다면 리미트 gx분의 리미트 fx가 되면서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하겠죠. 맞죠? 다만 나눗셈의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0, 이게 0으로 가면 0분의 3에 수렴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피해달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이거 밑줄 그시고요. 이 부분도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기호가 언제 분배가 된다고요? 각각의 함수가 수렴할 때 리미트가 하나하나 함수에 분배될 수 있다. 알겠지? 자, 이것을 극한 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극한과 부등식. 이거 별표 때리세요. 잘 들어. 자, fx가 gx보다 작아. gx가 fx보다 커. 근데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때려놨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관계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여기는 크다인데요. 이쪽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크다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있어?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때 이 같다에다가 같다 부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이 같다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거의 의미가 수렴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옆에다가 이걸 하나 그려놓으세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gx는 그냥 x제곱이다. 와우. 이때 정의역에서 0은 제외하자. fx하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요. x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에서 빵꾸나 있죠. 맞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맞아. 자, 마찬가지로 gx의 그래프 y는 x의 제곱을 그리는데 0에서 빵꾸나 있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는 이따위로 생겼죠. 맞지?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니?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누구보다 누구가 더 커? 0이 아닐 때. 봐, 네가 어디를 잡더라도 어디에 x값을 긋더라도 누가 더 위에 있어요. gx가 더 위에 있죠. 그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아 안 맞아?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gx가 크단 말이야. 맞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gx가 크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점을 잡아서 리미트를 때렸을 때도 이쪽이 클 것 같지만 0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를 때려보세요. 이거 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자, 이거 얼마예요? 아니, x가 0으로 갈 때 fx 얼마냐고요? 0으로 갈 때 fx는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얼마가 돼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0이야 이게. 얘도 얼마예요? 얘도 이쪽에서 이렇게 좌극한 오나 우극한 오나 둘 다 0이죠. 맞나요? 이것도 0이란 말이야. 와우.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둘이 같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요. 맞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0이 아니고 x가 3이었다. 그럼 x는 3으로 갈 때 gx하고 fx는 당연히 gx가 위에 있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해야죠. 선생님 어떻게 큰 건데 이쪽이 더 큰데 어떻게 같아집니까? 그게 바로 극한에서 수렴이라는 개념이다. 알겠지? 분명히 이쪽이 크죠. 크지만 같은 값에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크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잘 봐요. fx보다 gx가 커요. 그건 x라는 값에 대해서 g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리미트를 때렸을 때는 이쪽이 크지만 같아질 수도 있다고요. 맞죠? 같아진다는 건 진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극한과 이거의 극한이 같은 값에 수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얘들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얘기. fx, gx, hx가 점점 커져. 이때 여기에다 리미트를 때립니다. 바로 리미트 때려보세요. 리미트를 때려보세요. 리미트를 때리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되고요. 가운데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되고요. 오른쪽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가 되잖아요. 맞죠? 자, 이것들의 부등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좀 전에 크다에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때리면 크다가 뭐로 바뀐다 했어? 크거나 같다로 바뀌죠. 따라서 여기가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여기도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 이게 지금 위에 거를 활용한 거 아닌가?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이때 리미트 fx가 알파에 수렴해버립니다. 또 리미트 hx도 알파에 수렴해버려요. 오케이? 그럼 가운데 낑겨있는 리미트 gx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갈 데가 알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수학에서 세니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일 작은 쪽도 제일 큰 쪽도 알파에 가면 가운데 것이 알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fx, gx, hx가 점점점 커지는데 리미트를 때리게 되면 리미트를 때렸고 리미트를 다 때렸다고 쳐봐. 리미트를 때리게 되면 이게 같다로 바뀌어. 맞지? 그때 가장 작은 쪽에 있는 놈도 알파로 가고 가장 큰 쪽에 있는 쪽도 알파로 간다면 결국 가운데 낑겨 있는 거의 극한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 알겠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이제 함수의 수렴과 발산,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사실은 이 첫 번째 개념, 이 덩어리는 그냥 기초에 불과합니다. 오케이? 근데 미통기 공부하실 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처음에 무한대, 무한소, 수렴,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특히 극한과 부등식 이 부분도 왜 등호가 붙어야만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렴이라는 단어와 함께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퀘스천 1-2번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퀘스천 1-2번. 여러분, 이거 무슨 함수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함수냐고요? 2차 함수죠. 이거는요. 사인 함수고요. 이거는 그냥 무리 함수입니다. 맞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요. 이 문제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연속함수의 극한이다. 연속함수라는 말은 그냥 이어져 있는 함수를 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다항함수의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니 안 맞니? 여기에 x는 1에서의 극한을 따지는 건데 1이 여기 좀 있다고 쳐. 됐나? 그러나 연속함수기 때문에 1에서의 극한이라는 것은 1의 좌극한과 우극한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요. 당연히 극한값이 뭐랑 같겠어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극한과 뭐가 같아요? 함수값이 같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걸요. F1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연속함수의 극한은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물어본다면 이건 그냥 fa로 풀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괜히 막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거는 미친놈이란 말이야. 그냥 편하게 1만 집어넣으면 된다. 왜냐하면 2차 함수니까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넣어봐.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얼마예요?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인 함수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2파이 사인 파이가 되죠. 사인 파이 얼마니? 사인 파이 0이지. 3번 무리함수도 이 무리함수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하는 이런 함수가 되죠. 맞나요?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간다. 자,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돼요? 루트 4니까요. 맞죠? 이 점이 1,2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이거의 답은 2가 되겠죠. 자, 퀘스천 1-2번 그냥 아주 기본적인 연속함수의 극한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반적인 연속함수, 다항함수라든가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x는 a에서의 극한을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a를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알겠지? 이건 문제로 나올 만한 것도 아니에요. 자,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퀘스천 1-3번. 자, 이거는 좀 틀리죠. 어이, 무슨 함수야? y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죠. 이것도 일종의 유리함수고요. 이거는 가우스 함수죠.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유리함수에서 이 유리함수 y는 x-1분의 x 더하기 1 이거 x는 1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잘 모르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요거 분모를 0으로 하는 값. 걔가 점근선이라는 거거든요. 해필이면 점근선으로 가죠. 맞아 안 맞아?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데요. 해필이면 그 민감한 부분이죠. 이해 가죠? 해필이면 점근선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절대값 함수가 들어있고
또 분모를 0으로 하는 x의 값이 0인데요. 해필이면 0으로 가고 있죠. 이 가우스 같은 경우도 x가 3으로 가면요. 이게 3보다 미세하게 클 때하고 약간 작을 때하고 가우스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알죠? 너 가우스에다가 3.00001 집어넣는 거하고요. 2.999 집어넣는 거하고 결과 다른 거 알죠? 맞아 안 맞아? 해필이면 그런 민감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자 퀘스천 1-3번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 쓰세요. 좌우 구별 함수라고 쓰세요. 여기 나온 이런 경우는 좌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좌우를 구별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경우 반드시 좌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리함수에서 x가 1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우를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에서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죠. 절대값 x-1이 있으면요. 자, 절대값 x 빼기 1이 들어있으면 그거 x는 1에서 좌우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죠? 1보다 약간 작을 때하고 클 때하고 식이 달라지죠. 이런 경우에 좌우를 따져야 된다. 세 번째, 가우스 함수가 나올 때요. 이 가우스 안이 정수가 될 때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민감하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이거 어떻게 그려요? 점근선을 말해봐. 자, y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의 점근선은요. 이거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안 고쳐도 됩니다. 일단 x는 1이에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으로 보시면 돼요. x는 1. y는요. y는 x의 개수의 비를 잡으시면 돼요. 1분의 1이니까 얼마요? 1. y도 1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y절편 얼마입니까? x에 0 집어넣어.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지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죠.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판정해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 더하기 1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리미트 x가 1 빼기 제로로 갈 때 하고요. 리미트 x가 1 더하기 제로로 갈 때.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나눴을 때요. 자, 이거 얼마예요? 그림을 잘 봐. 1에서의 좌극한. 계속 내려가죠? 뭐니?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알겠지? 그러나 1에서의 우극한. 플러스 무한대죠. 뭐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값이 있다 없다. 값이 없다가 되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되게 쉬워요. x분의 절대값 x. 여러분, y는 x분의 절대값 x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x가 양수일 때는 뭐예요? 이때는 x분의 x 아닌가 맞지? 얼마예요? 1. 그러나 x가 음수일 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음수일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니까요. 맞죠? 됐냐? 그럼 이거 그림이 어떻게 돼요? x가 양수일 때는 y는 1이고요. x가 음수일 때는 y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0에서의 극한이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1이기 때문에 결국 0으로 갈 때 이거의 극한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역시 좌와 우가 다르니까요. 저 그림만 그려놓으세요. 충분합니다.
3번.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인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두 가지가 있죠. 3에서의 좌극한과 3에서의 우극한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좌극한 얼마야? 잘 생각해봐. 좌극한은 3 빼기 제로지. 그럼 3 빼기 제로는 2.9999 생각하면 된다. 자, 가우스 2.9999 얼마니? 소수점 이하를 버리니까 2죠. 좌극한은 2예요. 자, 그러나 우극한 3보다 미세하게 큰 거를 집어넣으면 3.00001. 가우스 때리면 얼마니? 3이겠지. 맞나요? 자, 좌와 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역시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참고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y는 가우스 x.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일단은 y는 x를 먼저 그립니다. 이 y는 x에 대해서 x가 정수일 때는 y는 x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값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1 지나죠. 2 집어넣으면 2,2, 3 집어넣으면 3,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계속 그 값을 그대로 갔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2고 3을 집어넣으면 3인데 2하고 3 사이 값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계속 2에 머물러 있죠. 계속 이렇게 2에 머물러다가 3 되면서 3으로 점프하는 거죠. 계속 3에 머물러 있고 계속 1에 머물러 있고 0에 머물러 있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맞죠? 자, 이러한 계단형 그래프가 되죠. 됐나요? 따라서 x는 2라는 점에서 x는 3이라는 점이 여기 있죠. 맞죠? 3의 좌극한은 2가 되고요. 3의 우극한은 3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뭐 바로 3초 만에 답이 나오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1-4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1-4번은 뭘 말하는 줄 알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전부 다 무한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문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요. 맞나요? 이거 x가 무한히 커지면 y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히 커지면 y도 한없이 위로 올라가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입니다. 두 번째, y는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y는 sin x.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요동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니 아니면 계속 움직이니? 계속 움직이죠. 예, 값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진동이라고도 하죠. 그냥 없다 하시면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y는 로그 x의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x가 무한히 커질 때 y도 무한히 커진다. 이것도 무한대가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요. 딱 기본기만 한 거야. 함수의 극한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다. 알았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무슨 뜻? 두 가지가 있는데 y는 fx의 그래프에서 이 a라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관찰하는 거다. 맞죠? a의 왼쪽에서 오는 거를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걸 뭐라고요? 우극한이라고 해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관찰한 다음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떨 때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요. 좌극한도 알파, 우극한도 알파가 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무한대라든가 무한소에 대한 학습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틈틈이 계속 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 극한값의 기본 성질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예, 각각의 함수가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서 리미트 기호는 뭐가 된다? 분배가 된다는 거. 다만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뭐 0분의 3에 수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극한과 부등식. 자, fx보다 gx가 클 때요. 리미트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fx하고 리미트 gx의 관계는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fx하고 gx하고 hx의 관계에 있어서 리미트를 때리게 되면 크다가 크거나 같다로 쫙 바뀌죠. 이때 가장 작은 함수 부분하고 가장 큰 부분이 둘 다 알파에 수렴한다면 가운데 낑겨있는 함수도 알파에 수렴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중에서는 퀘스천 1-1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1-2번의 핵심은 연속함수의 극한으로서 연속함수의 경우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물어보면 뭘로 풀어도 된다? fa로 풀면 된다. 극한 값을 물어보면 함수 값으로 푼다. 고개 들어.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는 세 가지 경우. 첫째, 무슨 함수에서? 분수함수,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이럴 때 그래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좌우를 나눠서 판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언제예요? 절대값 함수에서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3이 들어있으면 x가 3으로 갈 때는 반드시 좌우를 나누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우스가 뭐가 될 때? 정수로 가까이 갈 때. 이럴 때 좌우 나누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고개 들어봐. 리미트 x가 파이로 가까워질 때 가우스 x 얼마예요 이거? 잠깐. 좌우를 나눠야 돼? 안 나눠도 돼? 미치겠네. x가 파이 3.14로 가까이 가. 3.14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다 3점 얼마지? 맞아 안 맞아? 그쵸? 당연히 뭐예요? 그냥 3일 뿐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이 함수는 x가 정수일 때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만 파이 같은 점에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죠. 그냥 평평한 부분 중에 한 군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연히 그냥 3. 좌우를 나누는 게 이걸 파이 빼기 제로하고 파이 더하기 제로로 나눌 이유가 있어요? 없겠죠? 3.14보다 약간 작을 때하고 클 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우스만 나오면 좌우를 나눈다 이거 아니야. 가우스가 나왔을 때 이 안이 뭐가 될 때? 정수에 가까워질 때 좌우를 나누어서 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요. 그래프를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무한대, 계속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왔다 갔다 하면 뭐 진동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이 있고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쫙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이거 뭐겠니? 이 경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뭐겠니? 잘 생각해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3에 가까이 가고 있죠. 즉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점근선을 가질 때는 이때는 무한대의 극한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부정형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부정형 하시기 전에 꼭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했던 거 있죠? 무한대, 무한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부정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